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입니다. 14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1야당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뽑힌 임승호 신임 대변인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았죠? 네, 이제 임명된 지 한 8시간 정도 됐습니다. 8시간. 아, 임명된 뒤에 첫 방송 인터뷰라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기분이 일단 어떠십니까? 뭐 아직까지 실감은 잘 안 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도 16강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마지막 결승전을 봤는데 아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1야당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인 논평 지금 뭐 아직 한 건 나오진 않았고요.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식적인 논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이제 양준우 대변인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낼 텐데요. 다음 주에 나오는 현안에 따라서 시의적절한 논평을 내는 게 적절한 것 같고, 다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논평, 앞으로 내고 싶은 논평 같은 예. 경우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평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북한 인권이요? 네네. 인권 사항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임명장을 주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 특별히 당부한 부분 같은 건 있나요? 오늘 임명장에서보다는 저번에 티타임을 한번 가졌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기존의 당 대변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으니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문자 투표 등이 있었죠. 네네. 책임감을 좀 더 가져라 했고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다뤘지만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에서 공약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게 당론으로 정해진 건가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은 마치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예. 이준석 대표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게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특임 부처로서 20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반대 측에 서 있다고 묘사하는 윤희숙 의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행 제도에서 분명히 수정할 필요는 있고 폐지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냐라는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국민의힘 내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항은 아니다. 조정의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언론 잘못인가요? 저희가 들으면 약간 단순한데. 아니, 언론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단순히 나누다 보면 OX로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 조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의견 조정이고 네. 안에 들어가면 좀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들은 걸로는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젠더 이슈를 부추긴다. 오히려 여가부가 이런 주장을 했었고, 물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지금의 여가부 체제가 아니라 양성평등부 뭐 이렇게 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네. 여러 가지 관련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약간 또 오히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또 부추긴다라는 그런 시각도 갖고 있어서 그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조금씩은.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마치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라는 말을 예.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린 봐야 돼요.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굉장히 대두가 되었던 것은 저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예. 시장 같은 경우에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임무인 여성 그렇죠. 인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어떤 여성가족부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한번 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 당시 장관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피해 후손이라는 것도 쓰고 네.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보겠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 일의 수장을 책임을 지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처를 없앤다. 이건 또 별개의 얘기여서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의견 조정이 있다라는 말씀만 지금 일단 당 뭐 대변이니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당론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얘기는 뭐 앞서도 들어보니까 지금 선별 지원으로 네.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를 하고 네, 네. 있죠. 그 비중은 지금 정부는 80대 20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을 하자는 게 정부 아니고 민주당은 더 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80%는 동의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확정 지은 상태는 아니라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추경안을 내는지 본 다음에 예.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입장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원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조차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예. 국민들은 사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약속했던 어떤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소급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당정 간에 어떤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먼저 원칙과 기준을 세워달라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달라. 당정이 일단 정부에서는 선별 지원이고 당에서는 계속 보편 지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정확히 뭐 선별 지원 얘기도 많은데 또 일부 의원들은 다 줘야 된다라는, 왜냐면 뭐 다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뭐 받아야 다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다 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민주당의 원칙을 세우라고 하지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하게 또 얘기하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출연하신 이영 의원님께서는 뭐 선별적 복지도 얘기하셨고 사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당 내에서도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확실한 대안을 달라, 확실한 기준을 달라, 원칙을 달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제1야당의 대변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과를 냈고 그래서 쟁취를 하신 건데, 일단 이건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경쟁에 맞는 취지죠.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뭐 계속 이준석 대표가 빨리 입당해라. 8월 말에 버스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출마 선언문에 보면 승자 독식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벌여서 사실은 승자가 그 성과물을 갖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승자 독식을 하면 이거는 자유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능력주의 같은 경우에 조금 국민들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예. 오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능력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능력 만능주의를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능력주의라는 것은 기존의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이 능력주의 체제가 도입되지 못했거든요. 사실 예. 외부에 있어서 사기업 채용 과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 채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경쟁 방식을 거치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떤 기존의 대변인의 선발 방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당직이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밀실에서 어떤 공천이 된다거나 예. 아니면 밀실에서 임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하자는 차원에서 능력주의를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 공천을 받고 그 뒤에 사람들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차원의 취지는 아니고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신 승자 독식과도 조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께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능력주의에 따른 어떤 조금은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이 능력주의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는 능력에 따른 이런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회적 안전망을 사실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어디까지 확충할 수 있느냐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수시와 정시의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예, 정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능력주의인데 그냥 시험 잘 쳐서 잘 친 사람이 좋은 데 가는 거고, 수시가 지금 많이 변질돼 있기는 하지만 여러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질돼 있긴 하지만 원래 수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는 뭐 대입 시험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어떤 게 낫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변인님. 정시와 수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였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이 문제도 사실은 당론이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사회적 안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이 능력주의가 마치 능력 만능주의로 표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마치 사회적 안전망을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점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저 사실
마지막 결승을 보다가 아. 처음에는 이게 소리만 듣다가 네. 깜짝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아, 또 바로 이 나오네요. 장면인데. 증거 자료가 나와버리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삼겹살 1인분 200g의 서울식당 평균 가격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사회자가 읽을 때는 여기가 이제 대변인님이죠. 네. 11만 200원 이렇게 읽어가지고 제가 오디오로만 듣다가 깜짝 아니 무슨 삼겹살을 11만 원 어디서 드시지? 사기를 당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 이거 못하죠. 이건 원래 공을 지운 거죠. 네, 우선 뭐 이 퀴즈에서 제가 빵점을 맞아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000원을 쓰다가 공을 지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우지 못해가지고 야. 마치 11만 200원처럼 보였는데 저도 삼겹살 좋아하기 때문에 예. 11만 원짜리 삼겹살을 제가 먹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0g에 11,000원은 또 어디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싼 지역에서만 먹어가지고 삼겹살 가격이 되게 싸다고 느꼈는데 정답을 예. 보니까 한 1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변인이 됐으니까 많이 지식을 쌓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상암동은 이제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 다양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따로 활동비가 나옵니까? 원래는 이제 오히려 당비를 내고 활동해야 되는 그런 예, 직책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죠. 원래는 안 나오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께서 특별히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선거 비용에서 남은 부분을 이관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활동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월급을 타시는 건가요? 뭐 기존에 제가 인턴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첫 인턴. 월급은 아닌데 그래도 뭐 정당 활동으로서는 첫 월급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토론회 보니까 대변인 배틀에서 나왔던 말씀이 민주당이 잘하는 것 있으면 칭찬하는 논평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오는 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짜 칭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생각을 예.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진짜 칭찬할 만한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전체 정책에서 제가 한번 한 가지라도 딱 찝어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군 장병 월급에 대한 부분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한 60 병장 기준으로 한 60만 원까지 월급이 인상됐는데 사실 20대 남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병역 문제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병에 있어서 병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월급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조금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좋은 논평인 것 같습니다. 최근 현안으로 가면 혹시 여권의 대선 주자의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칭찬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재명 장점을 지사- 한번 꼽아주신다면. 이재명 지사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저는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변인 첫날이신데 논평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제일 싫어할 만한 얘기를 칭찬하면서 해주셨어요. 진짜 칭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들으면 상당히 싫어할 이재명 만한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큰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그걸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네. 상당히 아주 뛰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